자, 뉴스 맛집 코너 뉴스랭 가이드 이어가겠습니다. 이언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을까요? 며느리인데? 네, 잘 보냈습니다. 그 명절 연휴 때 상당히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쪽 저는 집 아닙니다. 저쪽 집 가야 되고 뭐 아이들하고 또 놀아줘야 되고. 아, 그렇죠. 네. 네, 엄마는 원래 직업이 여러 개잖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기분 좋은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시즌2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년인가 후년인가 나온다죠? 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6관왕. 네. 6관왕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의 권위 에미상 시상식에서 네. 오늘 감독상하고 나무주연상까지 추가하면서 6관왕. 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KBS에서 예. 영어로 된 드라마가 방송이 됐어요. 예. 영어로만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막으로만 그 드라마를 봤어요. 예, 예. 근데 그 작품이 프로듀서상, 연출상이나 주연상을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네.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미드도 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미드가 뭐예요? 미국 드라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드라마들과 경쟁을 해서 미국에서 주는 상을 에미상을 수상한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새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한국 드라마의 역사를 썼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에미상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드라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정재 씨 언제 봐도 멋있네요. 저는 KBS 드라마 느낌 때도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멋있어요. 느낌이요. 와, 네. 언제죠? 네. 이정재 씨가 보시는 것처럼 주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예. 황동혁 감독이 각본상과 네. 그다음에 이 감독상 이 부문에 올랐었는데 네. 각본상은 석세션에게 내줬고요. 이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에미상이 하루에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타임에 주는 상은 낮에 이제 뭐 시사나 뉴스나 다큐 이렇게 상을 주는 거는 이미 이제 봄에 진행을 했고요. 네네. 지난주에 게스트상 수상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때 네. 4관왕을 했던 거예요. 예. 4일날 스태프 대상으로 열렸던 상에서 스턴트 퍼포먼스상, 특수효과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그리고 게스트상까지 해서 4관왕을 한 데다가 예.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오늘 사실은 6개 부문의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었거든요. 이제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 그리고 황동혁 감독의 각본상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깜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와 선생님. 예. 박혜수 씨가 나무 조연상 그리고 맞아요. 정호연 씨가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으니까 이야. 그 중에서 두 상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이게 이름이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BS에서 영어로만 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6개 부문에 심지어는 연기상을 예. 영어로 연기를 했는데 상을 준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일인 야, 거죠. 썬천사님, 미국의 방송 쪽은 에미상이 있고요. 영화는 오스카상, 음악은 그래미상, 연극과 뮤지컬 부분에는 토니상이 있다. 이렇게 네. 딱 정리를 해주시네요. 역시. 예. 그러면 새 역사를 쓴 주인공들의 수상 소감이 궁금하죠. 네. 저의 모교의 자랑, 동국대의 자랑,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 씨하고 또 예. 감독상 수상한 황동혁 감독의 수상 직후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연기자는 꼭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오징어 게임 성기훈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증명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픽도 아닌데 국가대표가 돼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과 부담감이 항상 있고요. 다행히 이렇게 저희들의 1년의 여행이 잘 오늘 마무리가 돼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좀 보답을 하고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이들 얘기하지만 한국 관객들이, 한국 시청자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조금 뭔가 안 좋으면 엄청나게 질책도 많이 하고 나무라 씨는 관객 아주 취향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것이 이제 한국의 또 시청자와 관객들이라 그런 곳에서 제가 영화를 그동안 만들고 지나온 세월들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을 일단 우리 국민들부터 만족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하면 그게 곧 세계적인 수준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예. 영화 시장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박찬욱 감독도 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도 한 가지만 하면 우리 그 국민들의 만족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황동혁 감독이 오늘 수상 소감을 시상식에서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 소감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대목은 뭔가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본인이 비영어권 감독으로 에미상을 수상하는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시즌 2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징어 게임 시즌 2로 다시 한번 감독상에 도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오늘 그 연인인 임세령 씨와 함께 시상식에 이정재 씨가 참석을 했었는데 신과 에미상, 넷플릭스 황동혁 감독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과 왠지 권투가 생각나셨습니까? 엄마나 챔피언 예. 먹었어. 예. 친구, 가족 네. 그리고 소중한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다라고 소감을 전했고요. 예. 오늘 정호연 씨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전 재밌어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상식 끝나고 뒤풀이, 애프터 파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정호연 씨가 제가 춤을 추고요. 황 감독님과 오영수 선생님이 소주를 마시고 이정재 선배님이 위스키를 주시고 박혜수 선배님이 맥주를 마실 거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되게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상 받은 육관왕을 보면 하여튼 참 디렉팅도 잘하고 그렇죠. 연기도 잘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도 잘하고 특수 효과도 잘하고 디자인도 좋고 그렇죠. 뭐 다 잘하는 드라마로 손이 꼽혔습니다. 이 아재 개그를 알려주신 스포트라이트님 애비상은 없다 아빠는 쓸쓸해. 그런 또 아재 개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연휴 전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장례식이 이제 뭐 열흘간 이어지는데 뭐 네. 오늘부터는 이제 닷새 동안 여왕의 유해를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일단 영국 런던도 이제 날이 밝았을 거예요. 아마 오전이 됐을 텐데 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송도 유튜브 채널에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 뭐 준비된 거 있으시면은 영국 런던 버킹엄궁 현지 지금 이게 지금 현지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아마 바깥에 지금 경비가 삼엄합니다. 오늘부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이곳을 찾아서 마지막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을 보려고 뭐 네.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모일 거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서거 이후에 바로 국왕으로 즉위한 아들 찰스 3세 네. 나이가 74살입니다. 국왕 자리에 오르자마자 근데 비호감 국왕 타이틀을 받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잠깐 나가는데요. 네. 바로 저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찰스 3세가 네. 이제 그 자기식에 이렇게 공식 문서에 서명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예. 그 펜에 쟁반이 놓여 있잖아요. 네, 뭐 만년필하고 잉크가 있는데 저게 아들인 해리 왕자랑 윌리엄 왕자가 선물한 거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보시다시피 저기 생중계되고 있는데 본인의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빨리 치우라고. 인상을 쓰고 짜증내는 듯한 모습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요거를 영국의 언론들이 요 장면만 따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했다 그래요. 예. 달린 댓글을 보면 엘리자베스였다면 직접 옮겼을 것. 그리고 찰스 3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비판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제가 다이애너비가 사망했던 97년에 예, 예. 호주에 있었어요. 예, 예. 근데 3일 동안 방송에서 내내 추모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실에 대해서 영연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다이애너비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요. 왕세자비였잖아요. 예. 그런데 찰스 3세가 이 커밀라 왕비와의 불륜 때문에 다이애나 왕세자비하고 이혼을 이혼을 했고 했죠. 게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애나비가 아주 비극적으로 사망을 하면서 사실은 치명적인 오명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기가 별로 없는데 그 당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이애나비가 사망했을 때 추모식에 100만 명이 몰렸답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찰스 3세가 인기가 없을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사실은 영국 내에서도 이 군주제를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여전히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그 고리가 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에서 네.
100년 뒤에, 이건 10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주제가 유지될 것이냐라고 영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41%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특히 앞으로 영국을 이끌어가게 될 18세부터 24세 연령층한테 물었어요. 군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33%만이 군주제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영국에서 직접 세금을 내고 영국의 실질적인 움직이는 계층이 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군주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3명 중에 1명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찰스 3세가 인기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군주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연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연방 국가는 50개가 넘고요. 영국 국왕이 군주를 맡고 있는 영연방 왕국 15개 국가인데 저기 보면 엔티가 바부다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름이 생소하네요. 예, 그 영연방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 국왕이 군주를 맡고 있는데 우리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서 우리 여기서 그냥 탈퇴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연방 국가들이 사실은 영국하고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 나라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느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나 호주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연방 커먼웰스에서 탈퇴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총리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계속 독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찰스 3세가 국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원래도 이렇게 인기가 없었던 왕이 되다 보니까 찰스 3세가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스포트라이트님 말이나 타고 사냥이나 다니는 왕이 필요한가라고 하시고요. 썬천사님 엘리자베스 여왕님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단장하고 새로 뽑힌 수상과 악수하면서 업무를 보셨다라고. 그래서 하여튼 영국 내에서는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데 아들이 즉위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례식 일정이 진행 중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에 가서 조문을 하기로 했지요. 이후에 이제 유엔 총회 참석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도 조문 외교를 하기로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키의 그 에르도리안 대통령도 방문을 확정을 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시아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이랑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아베 전 총리 국장 얘기가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합니다. 그런데 대표단은 이제 보내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 여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그리고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크롱 대통령도 참석을 하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어오네요. 영국에서 진짜 국장이 열린다라는 식의 이 일본 국민이 올린 그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라고 리트윗을 7,000회 넘게 하고 있고 26,000명이 호감을 표명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건가 봐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을 때 지금 치러지는 장례의 이런 규모와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일본 내 그 반대 여론도 일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트위트까지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이 섬나라인데다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내에서 군주제에 대한 여론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116억이나 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송 씨, 방송인 박송 씨의 친형인데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구속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나왔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친형이랑 관계에서 좀 구속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박수홍 씨가 최근에 한 방송에서 밝혔던 심경 얘기를 좀 듣고 차근차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믿었어요. 이거 네 거다 그럼 믿었고 이 보험 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믿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아니 저런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 친형이
구속 심사까지 받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박송 씨가 진행되는 두 가지 소송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2020년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송 씨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도 이제 착한 임대인으로 임대료를 좀 내려주려고 확인을 했더니 자기 건물인 줄 알았는데 자기 건물이 아니다라는 명의가요? 게 네. 밝혀지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형의 이름으로 이제 그 건물을 해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 형하고 가족들이 만든 1인 소속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 본인 지분 앞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본인이 30년 동안 벌었던 출연료랑 이런 것들이 정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알게 된 겁니다. 저 횡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가 벌어들여서 출연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배분을 해야 되는데 다 형이 그걸 횡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네. 그리고 사적 유용을 한 겁니다. 뭐 옷을 산다든지 마트에서 장을 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송까지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김용준 기자도 아시겠지만 방송가에서 박수홍 씨는 진짜 신사로 유명하거든요. 신사 중에 신사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서 칭찬이 자자한 분인데 네. 게다가 어머님이 방송에 출연하고 계신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저걸 저렇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형 수익과 내 수익을 다 합치자. 합쳐서 이제 몇 대 몇으로 배분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자고 했는데 형이 계속 만나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형사 이제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사전 구속영장 심사가 나오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그게 횡령을 했다면 본인 돈이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에는 86억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후에 통장이 더 나왔답니다. 그래서 116억 원 상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검찰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건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에. 예, 아니면 증거를 없애버릴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그 혐의가 굉장히 많이 소명이 됐다거나 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켜놓고 재판이나 조사를 진행해야 될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에서 보기에 이 횡령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86억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 아마 구속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그 마지막으로 짧게 네. 박수홍 씨가 절대로 친형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별도로 또 있었다면서요. 그 네, 그러니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이 한 유튜버가 직접 취재했다고 밝힌 내용이었었는데요. 이제 가족들이 지금 다 박수홍 씨 편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가서 조사받을 때 진술을 하시면서 박수홍 씨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효자로 알려져 있고 가족한테 끔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는 지금 결혼한 아내에 대한 루머가 계속 돌았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 그 소문의 진원지가 가족의 측근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근거 없는 소문을 핏줄로 알려진 누군가, 나의 가족인 누군가로부터 소문이 진원지가 돼서 딴 충격이 사람이 컸겠네요. 입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장인 장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의 1년을 계속 울었다 그래요. 지금 네. 이제 고소가 되고 진행이 된 지가 1년 5개월 만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박수홍 씨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그게 가족들이 자신을 상대로 해서 그런 아내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이랬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부모님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지금 이제 유튜버가 이제 그 전한 내용입니다. 예. 릴라티우프님, 에휴, 가족에게 사기친 사람은 뭐야? 왕왕님, 형이 잘못했네 하시고요. 마음이 아프다, 구속해야지 등등의 의견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오징어 게임 에미상 아주 기쁜 소식 관련된 채팅글 한 2개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왕왕님, 이정재 수상 축하하시고 스포트라이트님, 배우로 상 받았으니 다음은 감독으로 도전해보시라. 이정재 씨가 지금 제작자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작품도 몇 있죠? 헌트가 잘 나가거든요. 잘 나가고 네. 있어요. 네, 그것까지 한번 기대해보는 바람에 채팅 댓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용감한 앱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후 3시 같은 시간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